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원전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진작에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원전이 주력이라는 얘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성파워텍이 상한가 안착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원전은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전 세계가 펼치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죠. 대략 한 40달러대, 50달러대 하던 게 지금 오늘 보니까 98달러, 뭐 99달러 이렇게 되던데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하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풍력이나 뭐 태양광으로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이 발전이 안 된다든지 또는 구름이 끼면은 태양광이 발전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원전을 대기시켜 놨다가 원전을 대기시켜 놨다가 바람이 안 불면 원전 돌리고 또 구름이 끼면 원전 돌리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스에 많이 의존을 했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돌아선다면서 그걸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가스 수급에 상당한 에러도 있는 상태죠. 그런 의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원전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연합 EU의 여러 국가들도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소형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SMR 소형 원자로를 가동하면 안전하다라는 이런 어떤 기술력이 바탕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뭐 작은 도시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시 지금 뭐 대권 주자 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이분들도 원전을 물레자로 돌려놓겠다 원전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진작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원전의 시선을 돌릴 만한 그 바탕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눌러줄 때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역시나 보승파워텍이 상승해버렸죠. 우리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들이 왼쪽에는 한참 맞았는데 오른쪽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집이든 매도든 뭔가를 하고 있는 찰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작에 매집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차트가 되는데 그 준비된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원전주 뭐 대략 한 5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보성파워텍도 진작에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으니까 상승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T플렉스도 보시면 자, 요 대량거래 자리들 이 자리들 그죠? 뭐 거기를 뭐 이렇게 찌르듯이 공략하고 있었으니까 눌러줄 때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역시나 보시면 예, 요렇게 거래량들이 늘어가지고 엄밀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나왔다 하더라도 준비된 차트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라고 해서 갑자기 솟아오른 종목보다는 진작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대창도 보시면 거래량들이 엄밀하게 늘어있죠. 이렇게 준비된 차트들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도 보시면 이렇게 진작에 어떤 늘어난 거래량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오늘 대단한 매물도 올라갔으니까 저항 자리죠. 맞고 떨어질 자리긴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원전은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재료가 한참 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재료를 알고 매집하는 종목들을 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과 하락을 섞어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유가 관련주도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뭐죠? 좋은 종목을 골랐다 치면 예, 좋은 종목을 고르고 많이 눌러줄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뭐 그 발언 때문에 반짝 올랐습니다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야 된다. 우리 기술도 이제 여기 매물대니까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하락할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제로에 기르는 길인데 무작정 올라타면 윗꼬리에 올라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테고 그래서 개미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이렇게 많이 눌러진 자리. 그래서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가져 있든 안 가져 있든 간에
하락할 때 사야 되겠다라는, 하락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오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하면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이제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 QR코드 이제 없앤다 그러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막바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3월, 4월 되면 정점 찍고 떨어질 것 같다 이러는데,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는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그러니까 해외여행 엄청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못 갔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여행 관련주, 뭐, 항공주, 그죠? 그리고 이제 영화관 가는 것도 마찬가지. 뭐 하다못해 노래방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쳐다보고 미래가 어떻게 생겨질지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저렴할 때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